안녕하세요. 저는 밀버스에서 기술교육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앞서 미리 주제를 다 이미 말씀드려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오늘 저희는 삼성화재에서 진행했었던 HR 어널리틱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저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앞에서 지금 딜로이트 박주영 이사님이 말씀해주신 HR 어널리틱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박소영 컨설턴트님께서 소개해주신 태블로의 프랩과 데스크탑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모습들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실제로 그 데이터를 다루고 그 HR 어널리틱스를 구현을 한 사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화면들도 뒤에서 저희가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 화면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는 저희가 이제 HR 어널리틱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사업의 배경들, 어떻게 보면 같은 고민이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 배경들과 실제로 어떻게 구축했는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실제 화면들도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성화재에서 HR 어널리틱스를 진행을 할 때 배경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의 첫 번째 부분은 앞에서 HR 어널리틱스에 대해서 딜로이트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도 맞닿는데요. 여기 시장 및 채용 환경이 변화되면서 HR에서도 이제 데이터 중심의 분석 시스템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했던 배경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민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에는 HR 데이터라는 게 한 군데에 몰려 있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건 파일로, 어떤 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건 특정 시스템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HR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서 우리가 시각화를 구현하지? 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자 배경이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잘 모았다면 이걸 가지고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한번 보고 마는 대시보드가 아니라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궁금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분석이 가능한 뷰들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이 배경에서 저희가 해결 방안으로는 똑같이 맞물려서 세 가지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마트 구축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산재되어 있던 데이터들을 한 군데로 모으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진 데이터를 임직원 탤런트 인텔리전스, 앞서 말씀드렸던 TI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HR 인텔리전스, HRI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각 주제별로의 화면을 구현을 하고 이걸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대하는 건 총 4가지였는데요. 구축된 데이터 마트를 기반으로 한 대시보드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시보드 보고서를 볼 때는 특히나 HR 중 권한에 대해서 많이 민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리포트를 누군가에게 보여줄지 말지, 같은 리포트를 보더라도 이 부분은 제외를 할지 누구는 보여줄지라고 하는 권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큰 키포인트였었고요. 또 저희가 태블로 서버만으로도 물론 충분히 데이터를 조회하고 공유하고 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지만, 여기에 좀 더 자연스럽게 다른 내부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해서 다른 웹 포털과 연동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대시보드를 공유하거나 개인화해서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 고려를 해서 프로젝트 자체를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태블로가 굉장히 유용하게 역할을 했던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화면 영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앞서서 박수영 컨설턴트님이 쭉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실 파일 말고 또 파일로도 돼 있고 데이터베이스로 돼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합치고 이것들을 저희가 분석하기 편한 혹은 관리하기 용이한 형태로 바꾸는 데 있어서 또 태블로의 프랩의 기능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특히나 파일로 되어 있는 데이터 세트 기반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것들을 사실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개발적인 접근 방법으로 해서 통합을 하거나 합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리소스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태블로 프랩 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해결을 함으로써 좀 더 빠르게 데이터들을 모으고 또 관리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태블로 프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이럴 때 보시면 어떤 로직으로 이 데이터가 정리되었는지를
보기가 되게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프랩에서는 이렇게 앞서 예제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각 단계별로 어떤 동작들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소스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합쳐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식화돼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 관리나 변경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화면을 그릴 때,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컨텐츠들을 정리를 할 때, 그럼 그 화면 몇 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화면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필요한 화면들이 상당히 요건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한정된 리소스로 진행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보여드렸듯이 저희 태블로를 통한 시각화가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면서도 저희가 필요한 요건들을 많이 담아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추후에 실제 시연 대시보드로도 내용을 보여드릴 건데, 파이 차트로 해서 각 조직별로의 구성원이 몇 명인지에 대한 부분을 태블로 지금 그려내고 있는 화면입니다. 실제 이 화면은 뭐 1.2배나 2배속 재생은 아니고요. 실제 그냥 저희가 작업자가 진행하는 속도로 좀 재생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중에도 이미 도넛 차트 형태로 해서 각 본부별로의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트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간단하게 지금 만들어낸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또 하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아까는 특정 시점에 딱 도넛 차트 형태로 몇 명씩 분포되어 있는 내용들이 보고 있었다면, 여기서 그럼 연도별로 인원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보여드리기 위한 시트를 작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저희가 필요한 요소들을 필요한 위치에다 배치를 함으로써 필요한 컨텐츠들을 바로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태블로에서는 시트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엑셀에서 저희가 하나의 시트를 보는 것과 사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가지의 시트가 다 작성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현 시점으로 도넛 차트로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연도별 변화를 보고 있으면 특정 부서의 연도별 변화는 어떻지? 라고 하는 주제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 저희 시연에서도 보여드렸듯이 필터 기능 하나만 사실 활성화함으로써 이렇게 클릭하면서 해당 부서의 연도별 트렌드가 트렌드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렇게 시각화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필요한 요건을 정의해 놓은 상태에서 이 요건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태블로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걸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진 대시보드를 이제 공유하는, 소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희가 세 가지 관점에서의 활용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먼저 임원 및 관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HR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한 BI로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렇게 시각화를 구현한 컨텐츠들을 살펴보면서 필요한 컨텐츠를 꺼내보면서 인사이트를 얻고 이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툴로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획을 했고요. 또 고급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화면을 만들어 놓은 거에 그친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을 쉽게 또 찾아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도 저희가 구축을 하였습니다. 또 일반 사용자분들 역시도 그냥 뭐 파워포인트라든가 PDF 같은 그냥 정적인 문서로 컨텐츠를 받아보는 게 아니라 앞서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시연에서처럼 클릭으로 저희가 필요한 요건들을 필터링 했던 것처럼 리포트를 소비를 하면서 필요한 컨텐츠를 바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BI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구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의 목표 및 기대 효과를 정리하면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가 됐었는데요. 결국에는 앞서 쭉 말씀드렸던 배경인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HR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직관적, 다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각화를 구현을 하는 것이었고요. 이걸 가지고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게 딱 그냥 고정된, 한번 만들어 놓고 유지 관리만 하는 그냥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데이터들을 사용자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자기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셀프 BI 환경 구축까지가 저희 프로젝트에서 생각했던 범위였었고요. 사실 이 프로젝트 이런 요건 자체가
뭐 태블로가 아니고 일반 웹개발로도 충분히 접근하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프로젝트에서 태블로가 가진 강점들을 굉장히 많이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태블로를 활용해서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프로젝트 기간이 작년 7월부터 뭐 올해 1월까지 진행이 됐지만 실제로 화면을 구축하고 구현하는 데는 4개월 정도 이내, 사실 그 안에서도 데이터 부분 전처리 부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압축해서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구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통합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림인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정보계 DW 영역에 있는 데이터들도 있고, 뭐 CSV나 DAT 같은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또 사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이제 엑셀로 되어 있는 사용자들의 PC들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결국엔 요 단계 같은 경우는 요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단계인 스테이징 레이어 부분이고, 통합, 그 다음에 통합된 거에서 저희가 분석에 용이한 분석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형태까지로 해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부분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파일링 리포트가 탤런트 인텔리전스에서 프로파일링 리포트 개인별 현황들을 볼 수 있는 시각화를 준비를 했고요. 또 HRI라고 HR 인텔리전스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조직과 전사 관점에서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대시보드를 구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전체 프로젝트가 진행된 내용을 보여드리면 그럼 우리는 당장 데이터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앞서 생각했던 전체 HR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걸 좀 더 체계화하고 이거를 프로세스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해서 썼던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태블로와 태블로 프렘반 혹은 태블로 프렘 없이 태블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원하시는 데이터를 가지고 원하시는 시각화를 만들고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엔 저희가 시각화 결과물들을 최종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용자 그룹별로 보시는 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을 노출을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걸 제어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보시는 화면은 태블로 서버에서 실제 특정 프로젝트 폴더 영역에 대해서 권한을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조직해놓은 사전에 등록해둔 그룹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요게 실제 웹 동작에서는 클릭으로 X 체크 해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용자한테 뭘 보여주지? 라고 하는 것도 태블로 서버에서 제공되는 기본 기능으로 이걸 굉장히 쉽게 적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 역시도 시간을 줄일 수 있었던 포인트가 됐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제 태블로 서버 저희가 공유하는 환경에서는 태블로 서버가 운영이 되는데요. 태블로 서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세대 노드를 사용을 해서 사실 그 각각의 역할들이 좀 처리하는 내용들이 좀 많더라도 이 부분들을 분산해서 처리를 해서 부하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구축이 진행이 됐습니다. 앞에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에 쭉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같은 고민을 똑같이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시각화를 이뤄냈다,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모 같은 경우에 직접 저희가 이제 가상의 데이터로 만들어둔 별도의 사이트, 웹사이트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가상의 데이터로 삼성에서 진행했던 그 주제들을 다시 구성을 해서 컨텐츠를 정리한 영역입니다. 이쪽 인력맵과 인력 현황, 업무 현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HRI 부분, 결국에는 전사, 조직 단위에서 이 현황을 보는 시각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인력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 조직의 총원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고요. 각 조직이나 직무, 연령대별로 해서 현황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태블로로 구현된 대시보드의 장점이 나오는 부분은, 예를 들면 난 운영본부에 대한 내용만 궁금한데 하게 되면 이렇게 운영본부를 클릭을 함으로써 해당 저희가 각 영역별로 해서 아까 클릭 동작을 다 활성화할 수 있었잖아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각
클릭 영역들에 대한 필터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운영본부 40명에 대한 직무 및 연령대별 현황들을 바로 연결해서 볼 수 있고요. 또 아까 제너레이션 G 무서우신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현황으로 또 그럼 클릭을 하게 되면 운영본부 안에서도 26에서 30세에 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현황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시각화를 해서 저희가 화면에 예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하는 상태에서 난 그래도 숫자가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인원 집계표라고 하는 영역들을 태블로 안에서 미리 준비를 해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인원 집계표를 누르게 되면 실제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차트의 영역 외에도 특정 수치와 특정 사람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도 같이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형태로 내용을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력물 현황이나 이런 컨텐츠를 보고 있음에도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웹에서 이 컨텐츠를 소비하시는 것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 결국 이걸 인쇄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공유할 때 뭐 파일 형태로도 또 사실 필요하신 경우도 있기는 해요. 이럴 때는 사실 태블로 서버 안에서도 이렇게 다운로드 기능을 사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컨텐츠를 이렇게 다운로드를 바로 해서 파일화 시켜서 내용들을 정리하거나 하는 부분들도 쉽게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플랫폼 안에서 저희 필요한 것들을 찾고 혹은 이걸 파일화 시키거나 공유하거나 하는 부분까지도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대시보드를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는 전사 관점에서 인력 현황을 좀 보고 있었다면 이번엔 특정 조직 관점에서 해당 내용을 살펴보는 형태의 대시보드 예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위쪽에 사실 저희가 클릭해서 액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리스트를 보고 리스트에서 특정 영역을 클릭해서 필터하는 영역도 익숙하신 형태이기 때문에 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물론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 역시도 같이 지원을 가능한 상태이고요. 뭐 해당 직무나 해당 직급이나 연령대 같은 걸 이렇게 찍어서 컨텐츠를 보거나 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이런 식으로 특정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필터를 정하는 것 외에도 이렇게 조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기술 영업본부만 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적용 버튼이나 단계로 필터 단계들을 좀 넣어서 해당 본부 안에 해당하는 사업들로만 컨텐츠를 정의해서 여기에서 또 선택을 하거나 하는 부분 역시도 쉽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술 기능을 초기화하고요. 또한 이렇게 해서 액션에서 저희 클릭해서 필터가 되는 동작 외에도 지금 오른쪽에 있는 2022년 인원의 히트맵, 지금 본부와 여기 직급의 정보로 해서 본부 히트맵을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이번 본부 영역을 본부가 아닌 사업부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저희가 요소들을 미리 배치를 함으로써 리포트 화면은 하나지만 저희가 필요한 컨텐츠들을 이렇게 바로 바꿔가면서 볼 수 있는 영역으로 컨텐츠를 구성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각각의 액션별로 해서 화면은 하나지만 하나의 본부 리포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본부의 직무 사업부 리포트가 될 수도 있고 본부의 직급별 리포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로 보시고자 하는 주제들 하나로 압축을 해서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리포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부분 역시도 이제 조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을 좀 모아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 특정 부서원이 발송한 메일을 발신한 메일의 건수를 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뭐 특정 본부가 있을 때 프로젝트 파트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대부분 커뮤니케이션을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운영 지원이 현재 가장 적은 형태로 내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컨텐츠가 보일 때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해서 프로젝트 파트가 실제 몇 건인지 그리고 프로젝트 파트가 어느 부서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진행했는지 역시도 이렇게 마우스 오버했을 때 컨텐츠를 또 추가함으로써 사실 이 컨텐츠가 다 보여주려면 영역이 많이 부족하겠죠. 화면 막 스크롤 내리고 컨텐츠를 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마우스 오버해서 컨텐츠를 압축해서 넣게 되면
그냥 보실 때는 요약 정보를 간단하게 보시고 필요한 정보들은 마우스 오버나 클릭으로 컨텐츠를 또 꺼내 보신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또 지금 주요 협업 부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운영본부에서 메일을 1739건을 보냈습니다 라는 게 있으면 그 운영본부가 보낸 메일을 누가 받았냐라는 정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역시도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수신한 부서와 수신한 본부와 사업부 정보, 건수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아까 클릭 액션들을 또 연결을 해서 기술본부를 클릭하게 되면 기술본부를 기준으로 해서 협업이 많이 되고 있는 부서들, 다음에 그 부서 안에서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형태의 결제나 메일, 어떤 활동을 많이 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내용을 연결했습니다. 그럼 아까 지금 리셋해서 전체 관점에서 봤을 때랑 또 비교를 해보면요.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이거는 대부분 데이터 기준에서 보면 특정 부서원, 특정 인원에 대한 이제 텍스트 평가나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분리를 해서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전사 관점에서는 적극적인, 열정적인이라는 키워드들이 좀 많이 나왔다면 기술본부로 해서 컨텐츠를 바꾸면 뭐 원칙을 지키는 열정적인 똑같은 소통을 잘하는 이런 식의 컨텐츠들이 키워드들이 뛰어오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대부분 이렇게 시각화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는 건수와 뭐 크기, 볼륨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성적인 지표들도 좀 숫자를 포함을 해서 내용을 보신다면 좀 더 컨텐츠를 구성하실 때 좀 많은 인사이트를 뽑아내시거나 특이한 컨텐츠를 또 찾아내실 수도 있긴 합니다. 또 다음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예를 들면 특정 이거는 예를 들면 관리자 관점에서 컨텐츠를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관리자 하위에 있는 직원들이나 그 직원들의 소속 인원들에 대한 보상 수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트래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또 어찌 보면 특정 사용자 혹은 본부원들이 내용들을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 할 경우에는 실제로는 지금 요 보상조회 불가라고 연결되어 있는 대시보드와 보상조회 가능이라고 만들어 놓은 대시보드가 사실 하나의 컨텐츠입니다. 근데 이 컨텐츠를 그냥 저희가 앞에서 파라미터를 조정을 함으로써 볼 수 있다 없다를 바로 넣어줄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면 이 컨텐츠가 바뀌었어요. 컨텐츠가 바뀌었어도 이 컨텐츠는 그냥 유지를 하고 이 컨텐츠를 유지를 하고 여기 하나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지보수 관리 차원에서도 하나의 통합된 컨텐츠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한 부분에 있어서도 특정 클릭이나 특정 영역을 했을 때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판단을 해서 컨텐츠를 더 보여주거나 덜 보여주거나 하는 부분들 역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아까 HR 인텔리전스 라고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전사적 혹은 조직적 관점에서 현황을 보는 시각화의 예제였다면 뒤쪽은 TI, 탤런트 인텔리전스라고 아까 말씀 주셨던 개개인의 현황에 대해서 컨텐츠를 정리하고 볼 수 있는 화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 같은 경우는 특정 인력에 대해서 해당 인력이 지금 현재 저희 이제 밀버스라는 예제 데이터로 넣어둔 건데요. 저희 밀버스에 입사를 해서 2014년 이전부터 지금 2009년부터라고 좀 데이터는 돼 있군요. 2009년부터 계속 밀버스에 있으면서 해당 인원이 어떤 본부에서 근무를 했는지 그리고 해당 인원의 팀 정보, 그다음에 뭐 승격이나 뭐 특정 교육 표창 이런 정보들 역시도 이렇게 타임라인을 맞춰서 해당 인원에 대한 요약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한 시각화 대시보드입니다. 그럼 사실 이 정보들은 기존의 인력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형태로 엑셀로 혹은 파워포인트로 관리를 하셨을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시각화를 구성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이력이 맞는지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해당 정보에 대해서 시각화된 자료들뿐만 아니라 텍스트로 된 정보들도 연결을 했고요. 하단 부분에서 보시면 특정 인원에 대한 평가나 역량 진단 정보들 역시도 이렇게 취합을 해서 해당 인원에 대한 역량 정보도 같이 조회를 함으로써 실제로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대부분 전체 과거 이력과 현재 그 다음에 지금 현 역량 부분들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각화 대시보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연도를 바꿔서 뭐 전년도 그 전년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과거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 역시도 쉽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한 컨텐츠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을 또 볼 때는 이렇게 또 다른 예제로 요 부분은 요 예제는 다른 회사에서 막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다가 최근에 뭐 예를 들면 밀버스에 합류하신 분이라는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제 타사의 경력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보일 수 있게 되니까 훨씬 더 쉽게 컨텐츠를 준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뭐 사실 이런 컨텐츠를 파워포인트나 엑셀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요건 인력이 한두 명이면 사실 그렇게 작성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 인력에 대해서 이것들을 만들고 관리한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화되어 있는 것들을 시각화를 함으로써 좀 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쉽게 볼 수 있는 시각화 컨텐츠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들이 있고 또 역량 진단이나 다빈도 키워드 역시도 그 사람에 맞는 컨텐츠들을 쭉 보여드림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해 역시도 훨씬 더 쉽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해서 쭉 보여드린 거는 저희가 실제로 구현을 했었던 주제들을 상의 데이터로 쭉 내용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면 뭐 시간이 좀 짧게 걸린 건 아까 앞에 들었고 뭐 그래도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에 또 수정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블로는 저희가 이 컨텐츠들을 지금 태블로 웹에서도 사실 충분히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대시보드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분석을 하고 이걸 다시 또 리포트에 반영을 해서 또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실제 시연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업무 현황에 대한 컨텐츠를 보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어떤 궁금증이 생겼을 때를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 현황에 대한 리포트는 저희 태블로 서버 안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화면이 지금 다른 웹에서 같이 임베딩 돼서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태블로에서 컨텐츠를 보고 있을 때는 이렇게 편집을 누르면 해당 화면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기준을 확인하거나 하는 부분이 지금 일반 크롬입니다. 크롬에서도 사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운영본부에서 얼마나 보내고 있고 그게 어디로 많이 가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회사 안에서 어떤 본부 사업부랑 가장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지? 라고 하는 일종의 교차 분석에 궁금증이 생겼다라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보낸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가 같이 있는 데이터인데요. 여기에서 하나 제가 그냥 시트를 아까 시연 때 만들어 드렸던 거랑 동일한 건데요. 시트를 보고 지금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 데이터는 이쪽 기본 인사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이 정보가 특정 본부의 발신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수신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커뮤니케이션은 건수라고 하는 요 컨텐츠로 그냥 카운트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발신인 기준으로 해서 사업부와 본부가 상위 개념이네요. 특정 본부와 사업부별로 발신인의 정보가 있고 수신인의 정보를 쉽게 생각해서 수신인의 본부와 사업부를 열의 정보에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보낸 게 이쪽에서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연결됐을 때 데이터 값이 없는 널 표시가 나는데요. 이거는 외부로 보낸 메일이 더 많을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외부로 보낸 메일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표가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안에서 건수를 글자로 보여주고 요거를 색상으로 좀 눈에 잘 띄게 사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교차해서 분석해서 볼 때는 그러니까 관리본부 직할에서 같은 부서로 보낸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이 제외를 하고 보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별도의 식을 만들어 뒀는데 요거는 색깔을 칠할 때 같은 사업부면은 색깔을 안 칠하게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컬럼으로 색상을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실 이 부분들은 좀 다 가장 낮은 수치로 보여지고 있고 어디로 많이 집중됐는지 파란색이 진한 걸 찾을 수 있게 되게 되는데요. 그럼 지금 이렇게 보더라도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영업본부 영업지원팀이 영업본부 직할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요건 영업본부 안에서 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요 선에서 넘어나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 기술본부 직할 같은 경우에는
영업본부 직할 뿐만 아니라 운영본부, 운영 2파트하고도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텐츠들을 사실 새로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쉽게 진행이 가능하고요. 지금 제가 이 현황을 송수신 교차 분석 현황이라고 해둘게요. 해서 이렇게 이름을 정해두고, 그러면 사실 이걸 만들어서 나만 보고 나만 이해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누군가에게 또 공유를 해줘야 되고 컨텐츠를 포함을 시켜야 될 텐데요. 앞서서 지금 저희가 계속 보고 있었던 지금 업무 현황에 대한 이 차트 안에다가 교차 분석 현황이라고 하는 거를 약간 다른 컨테이너라는 기능을 써서 올려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교차 분석 현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컨텐츠가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이 컨텐츠를 뒤에 보여지고 있는 주요 협업부서 말고 다른 옵션으로 교차 현황을 좀 볼 수 있도록 표현을 하고 싶은 상태고요. 그래서 교차 분석 현황을 제목은 없애고 이 컨텐츠를 조금 늘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이 좀 가려질 수 있도록 색상을 하얗게 해서 해둘 거고요. 화면도 전체 보기. 사실 이 현황 같은 경우는 글자가 좀 잘리긴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는 글자 크기 조정이나 이런 것도 또 가능하고요. 그러면 얘를 제가 토글해서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기능에서 이 버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없어지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교차 분석 현황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럼 이걸 접어준 상태에서 게시를 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다른 사람들이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바로 지금 바꾸어서 저장을 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까 저희 인력 맵이나 인력 현황 지금 보고 있었던 이 화면으로 돌아와서 다시 업무 현황에 컨텐츠를 조회를 하게 되면 지금 아까는 이 버튼이 없었잖아요. 이 버튼이 지금 바로 반영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클릭했을 때의 동작도 역시 제가 만든 화면이 그대로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컨텐츠를 시각화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것들을 다 했을 때 저희는 정기 리포트의 딜레마라고 부르거든요. 처음에 딱 오픈했을 때는 반응도 엄청 좋으시고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근데 이게 먼슬리 리포트면 다음 달 반응 조금 있으시고요. 그 다음 달 되면 아무도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컨텐츠들이 어쨌든 저희가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라 계속 피드백을 받아서 새로운 컨텐츠를 놓고 새로운 분석 주제들을 추가해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데, 저희가 태블로로 해서 이 시각화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고 편하게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오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뒤쪽에 만드는 화면까지 준비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삼성 화재 HR 어널리틱스 프로젝트에서 진행했었던 시연 화면들까지 쭉 해서 보여드렸었고요. 지금 결국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통합하고 이걸 가지고 시각화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인사이트를 뽑아내면서도 이거를 셀프 BI로 사람들이 더 추가로 궁금한 것들을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태블로를 활용했기 때문에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내용 컨텐츠를 다 포함한 기능들을 구현이 가능했고, 그 부분들은 사실 태블로라는 게 아까 쭉 보여드렸듯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시작해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